바다를 품은 보물섬 남해. 몽골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한 고려가 부처님의 가피를 의지해 조성한 고려대장경의 태동의 역사가 숨쉬고 있다. 한국 불교의 승맥을 이어온 승보사찰 송광사. 남해 망운사 주지인 성각스님이 송광사를 찾았다. 송광사는 남해에서의 고려대장경 조성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다. 송광사의 뿌리가 된 수선사. 수선사의 제2대 사주였던 진각국사 해심은 수선사를 수행의 도량으로 크게 일으켰다. 특히 진각국사 해심은 대사상가로서 대장경 판각이 시작되기 직전 남해로 와서 대장경 판각지로 추정되는 남해 고연면의 화방사를 중창하고 망운산 산정에 망우남을 창건했다고 알려져 있다. 해심이 입적 후 당시 국왕이던 고종은 나라의 스승인 국사의 칭호를 부여했다. 송광사 방장이신 현봉 큰 스님과도 오랜만에 마주했다. 그 국민들의 어떤 정신적인 힘을 모을 수 있었던 그 장경이 다 불타버렸으니까 그 상실감 같은 게 엄청 커졌을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되겠다.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대장경을 제조해야 되겠다. 몽고예요. 고려 대장경의 의미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조명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오고 간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조성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오자나 탈자 같은 거 없고 그렇게 고르게 잘 편집되고 조각됐다는 것이 그거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바로 컴퓨터나 또 다른 어떤 모바일을 통해서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디지털화 작업을 해서 그리고 그 사이버상에서 충분히 우리가 바로바로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려대장경 조성의 토양을 마련해온 선인들의 발자취는 문화유산의 천병으로 새롭게 일으킬 해안을 밝혀준다. 성각스님도 피안의 길로 이끌어갈 마음을 마주해본다. 진각국사 해심이 사주로 있는 수선사는 고려대장경 판각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07년 희종 3년에 간행된 하엄론 전료와 고종 즉위는 1213년 9월에 수선사에서 간행된 정법 안장, 종경찰료 이런 책들이 다수가 간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수선사의 전적 판각 능력, 즉 서적 출판 능력은 일정 수준에 다다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고 고려대장경 판각 사업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고 열반하기까지 전해준 설법은 암송을 통해 기억되고 다시 기록의 형태로 체계화되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여 야자나무 잎에 새긴 태엽경은 대장경의 시초이다. 세계 불교 역사의 독보적인 위치를 자랑하는 세계 기록문화유산 고려대장경.
하지만 고려대장경은 한자로 이루어져 있어 읽고 이해하는데 불편함과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해소하려는 갈증은 활발한 역경 작업으로 이어졌다. 우리글로 된 대장경의 현실화를 위해 선구자적 자세로 앞장섰던 이들도 있었다. 탄어 스님도 한문으로 기록된 고려대장경의 한글 번역 작업과 한글 대장경 간행에 힘써온 인물이다. 자기 나라 말로 화하지 않으면은 사상이 문화가 향상되지 못해요. 그 문화 향상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뜻을 알았을 때에 향상이 되죠. 탄어 스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전부 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글로 번역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시고 또 번역하시고 유문하시고 이런 일을 탄어 스님께서 직접 다 총괄하셨죠. 고려대장경 제조본의 영인본을 저본으로 하는 한글 대장경 완가는 고려대장경의 대중적 소통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었다. 언어가 대부분이 보면 30년 주기로 변화가 옵니다. 지금 한글 대장경 이미 나왔잖아요. 근데 또 그걸 번역 또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앞으로 지금 곧 다시 한글 대장경을 다시 또 재번역을 해야 될 이런 것이 이제 머지않아서 지금 또 시작이 되어야 될 겁니다. 대장경의 가치는 우리 시대의 말과 글로서 끊임없이 진화할 때 천년의 빛을 잃지 않을 것이다. 모든 문자들의 전산화가 필수가 된 시대다. 고려대장경도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 대장경 서비스 구축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이뤄냈다. 디지털 전산화 서비스를 통해 대장경 원문과 한문 경전, 한글 번역본을 함께 볼 수 있다. 전산화를 통해서 번역되어 있는 한글 대장경과 또 고려 대장경 원본을 서비스함으로 통해서 학자들 또는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한문과 한글 번역된 걸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 아마 전산의 의의가 될 것이고 또 현대화된 그 가치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편리한 정보화는 대장경이 품은 역사의 흔적들을 우리에게 풀어낸다. 통합 대장경의 전산화를 기반으로 대장경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시대적 가치를 재생산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도 뒤따른다. 고려 대장경은 단순하게 불교의 경전이 아니라 민족의 어떤 문화적 유산인과 동시에 철학과 그 역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버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현대적 양식으로 모두는 아니라도 계속적으로 문을 열고 그 체계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유산으로서 고려대장경의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불교학술원의 연구와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문화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창작의 원천으로서 문화유산의 다양한 방식의 가공은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문화유산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핵심으로서 한류가 가지고 있는 K-드라마, K-팝 등의 원천적인 그 창작의 근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유산에 근거를 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룩해 가는 것은 바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전 세계로 알리고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유산에 기반한 콘텐츠의 생산은
창조적인 해석과 상상력의 힘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기록 유산인 조선왕조실록. 실록의 기록 속 한 줄에 스토리를 입힐 때 문화 콘텐츠로 새롭게 탄생될 수 있다. 연산군 일기 속 기록은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다. 세속의 번뇌와 해탈의 지혜가 공존하는 대장경에도 스토리의 원천이 녹아있다. 현대에도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창작의 산물로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유다.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경전에 현우경과 백유경 등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우리가 교훈되는 부분들, 수많은 인물들의 캐릭터가 있고 고승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고승들의 이야기와 종교사적인 사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재가공하고 분해 조립을 한다면 다양한 이야기와 스토리텔링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고려대장경에 담긴 그런 것들을 고도화하고 그런 가치를 찾아내는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대장경의 콘텐츠화를 통해 의미를 공유하는 플랫폼도 있다. 대장경의 이미지와 상징성을 활용한 접근으로 사람들과 기록문화유산과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가고 있다. 시대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만들어진 대장경의 역사도 마주할 수 있다. 상징으로 표현된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감을 자극하며 흥미를 더해준다. 어려운 설법도 쉽고 친근한 이야기로 다가온다. 팔만대장경의 가치를 알리는 대장경 기록문화축제도 개최되고 있다. 이 만들어야 할 대장경판이 8만 장에 달하니 양면에 새길 반화본의 수는 그의 2배인 16만 장을 만들어야 하오. 이걸 양면에 새겨야 된다고요? 그뿐만이 아니오. 몰입감을 높여주는 상황극은 대장경을 만들었던 그날의 역사를 환기시켜준다. 다양한 공연과 체험으로 구성된 축제는 대장경을 활용한 콘텐츠를 구현하지만 지속 가능한 콘텐츠화의 부재는 아쉬움이 남는다. 고려대장경이 시대의 옷을 입고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원천은 바로 역사를 관통해온 생명력이다. 불안한 정세 속에서도 뛰어난 과학기술과 문화적 역량으로 완성된 고려대장경. 고려대장경에 앞서 조성된 초조대장경은 천년의 문화도시를 알린 신호탄이다. 고려 최초의 대장경인 초조대장경의 발자취는 대구 부인사에 깃들어 있다.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부인사. 초조대장경을 봉안했던 호국 사찰이다. 초조대장경은 1011년 고려 현종 때 거란과의 전란을 극복하고 백성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해 조성되었다.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고려의 불교 경전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문화대국의 수준 높은 인쇄술의 서막을 열어준 초조대장경.
아쉽게도 초조대장경은 1232년 몽골의 2차 침입으로 경판은 대부분 소실되었다. 초조대장경을 봉안했던 부인사의 흔적을 찾기 위해 1989년 1차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고 초조대장경 경판 고지로 추정되는 건물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천년의 문화유산인 초조대장경. 초조대장경은 오늘도 소중히 기억해야 할 역사의 보고이다. 반야의 지혜를 생각하는 집 고반제. 이곳에서도 천년의 보물을 마주할 수 있다. 고반제는 세계 최초로 대장경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대장경 전산화에 원력을 세운 종림 스님이 제2의 출가의 삶을 함께하는 곳이다. 대장경과 관련한 방대한 자료와 다양한 불교 경전, 철학 서적을 품은 불교책 박물관은 묵묵히 걸어온 지난 세월을 보여준다. 고반제역, 또 하나의 특별한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사찰을 닮은 전각, 천년지장이다. 천년지장은 초조대장경 봉안처로 초조대장경 인쇄본을 복원해 소장하고 있다. 고려대장경 연구소가 일본 교토 남선사와 국내에 인쇄본 형태로 남아있던 인경본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본판은 일본에 한 2,000 두루마리가 있고 국내에도 한 300개, 300개는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 이제 그걸 다 이제 박물관 다 흩어져 있어. 흩어져 있는 것 같다. 다 그러니까 모았지 그거는.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대장경이 하나 생긴 거라고 보면 돼요. 풍전등화의 전란 앞에서 하나된 응집력으로 이뤄낸 초조대장경의 위대한 여정. 부처님의 자비와 수행의 깊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시간은 우리 시대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화두를 성찰해보게 한다. 문화민족, 문화국가에 자부심을 심어준 게 있을 게 아마. 그게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왕조마다 다 대장경을 만들라. 우리나라도 국가이라고 그걸로 이라고 만들어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아마 국가의 자부심, 문화민족의 자부심 같은 거 그런 게 있을 끼고 근데 일반 대중들한테는 귀처 아니면 자부심 같은 게 그런 걸 거야. 차별화된 문화의 정체성을 담아낸 초조대장경. 초조대장경에 새겨진 강인한 정신과 고려의 위상은 고려대장경으로 전승되어 왔다. 불교 경전의 총집합체인 대장경을 보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적 위상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다른 나라에게 상당히 유리한 점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는 대장경을 간행한다는 그 자체가 그 나라의 불교학의 발달 그리고 교리 연구의 수준, 서적 간행의 기술력 이런 문화적 우수성도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목판 대장경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교 문화의 진수와 함께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보여준 고려대장경. 그 출발점인 판각의 의미를 되새기며 판각지를 조명하는 일은 고려대장경의 무한한 가치를 탐색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여러 학문적 고증과 유적 발굴을 통해 남해에서 판각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남해군 고연면의 전 선원사지와 백년암지는 고려대장경 판각 관련 유적지로 인정받아 2017년 경상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남해에서 판각 후 강화도 선원사에 보관하던 고려대장경은 실록의 기록을 통해 지금의 해인사로 옮겨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몇 년 만에 이게 판각... 고려대장경 연구의 권위자인 박상국 교수는 오랜 연구를 통해 남해가 대장경 판각지라는 사실을 밝혀왔다. 특히 대장경판을 판각 연도별로 정리해 남해에서의 판각 시기를 새롭게 정의했다. 1232년에 몽고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초조 대장경이 불타버렸습니다. 이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고 온 국민이 의지하고 있는 법보인데 이것이 불타버렸으니까 이걸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작한 것이 대장경 조성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1236년부터 1251년까지 16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판각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걸 제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1237년에 대반야경, 그게 경순이 1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해에 대장 목록 1권이 상중하로 되어 있는데 그 하권이 1248년에 간행된 것으로서 모두 판각을 완료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란의 위태로움 속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 판각에 참여한 고려인들. 대장경 불사에 쏟아낸 민초들의 간절함은 목판 인쇄 문화의 찬란한 서막을 열었다. 자연과의 조화로움 속에 호국의 정신을 간직한 남해. 800여 년 전 판각지 남해를 품은 역사의 시간을 따라 걸어본다. 대국산성은 남해에서 가장 큰 성으로 외구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세운 산성이다. 대국산성에서 내려다 보이는 남쪽으로 고려대장경 판각지로 알려진 고연면 일대가 펼쳐진다. 이곳은 대국산성이라는 곳인데 이곳에 올라오면 고연면이 한눈에 다 보이는 곳입니다. 고려시대 때 이제 8만 대장경 판각을 했던 그 판각의 현장입니다. 섬진강을 통해서 목재가 조류를 따라 흘러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와닿는 곳이 가는포인데 이 가는포에서 몽골군이 침입해서 태워버린 그런 초조 대장경을 되살리자는 그런 제조 대장경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가는포가 나라를 살린 구국의 현장이었다는 거죠. 천하의 유세가 되어 대장경 판각의 세월을 듬직히 지켜왔을 대국산성에서 고려대장경 태동의 순간을 떠올려본다. 이곳에서 고려대장경이 판각되게 된 그런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지리적으로 여기가 몽골의 전쟁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런 섬이라는 지방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당시 집권자인 최우 정권의 시급지로서 물자 자금 조달이 용이했다. 그런 점이 또 있고요. 그보다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문화적인 토대도 갖춰져 있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분사남해 대장도감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정안이라는 분이 남해 강을함을 창건해서 진각국사 해심스님이 와서 남긴 법어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물살은 대장경의 판각지로서의 역사를 이어갈 남해의 새로운 꿈을 꾸게 한다.
남해군 고연면에 자리한 고찰 화방사. 신라 때 지어진 화방사는 남해의 역사를 품어온 호국 사찰이자 고려대장경 판각 현장에 지금도 남아있는 사찰로 역사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다. 화방사 주변 산자락에는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 산당나무 자생 군락지가 있다. 산당나무의 껍질과 뿌리의 섬유질은 종이의 원료가 된다. 화방사 주변에는 산당나무 외에도 종이의 재료가 되는 삼뽕나무가 위용을 자랑한다. 예, 이 나무는 화방사 삼뽕나무라고 하는데 이 나무가 국내 최고령 삼뽕나무로 확인되었고요. 삼뽕나무라는 그 나무 자체가 대장경 판각을 했을 때 대장경의 원료목으로도 쓰였고 특히 이 화방사와 연관해서는 이 종이의 재료로 쓰였던 나무입니다. 종이는 당나무하고 산당나무하고 뽕나무 종류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화방사의 지소와 산당나무 자생지 그리고 당나무 자생지하고 연계해서 이 삼뽕나무가 화방사 지소의 어떤 지표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시대 화방사에서 운영했던 종이 공장인 지소가 있던 대계마을 지새골. 15가구가 살았던 이곳은 현재 대나무만이 무성하게 우거진 채 터만 남았다. 다행히 기록을 통해 화방사의 지소 운영을 확인할 수 있다. 세월의 흔적 속에서도 당시 사찰에서 이루어졌던 당나무의 가공과 한지 생산, 진상지의 가격 등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목판 인쇄 문화의 산실로서 제지 공장인 지소를 복원하고 판각 기능을 회복해가는 일 또한 목판 인쇄 문화의 본고장으로서 고려대장경의 판각지 남해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붓다의 가르침을 영롱히 새긴 대장경의 탄생지. 남해에서는 판각지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공감대를 조성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고연면에 자리한 대장경 판각문화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판각 체험학교를 운영해왔다. 제작을 하게 됐는데 그게 고려 대장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8만 대장경이라고 해서 8만 대장경. 고려 시대 때 제작해서 했다 해서 고려 대장경. 삼분나무, 돌나무 그런 정도 나무를 가지고 그 당시에 많이 그 대장경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려 대장경의 스토리에 학생들도 귀를 기울인다. 나무에 새겨진 글자들을 판각하는 과정은 아직 낯설기만 하다. 조금은 서툴지만 집중하는 순간은 대장경 판각에 쏟았을 선조들의 마음도 떠올려 보게 한다. 글자의 형태가 드러날수록 판각에 임하는 학생들의 표정도 진지함을 잃지 않는다. 점점 선명해지는 목판 위의 글자들을 마주할 때면 뿌듯함이 더해진다. 그 유네스코 지금 등록되어 있고 국보 32호로 되어 있는데도 정작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은 그 판각이 우리 지역에서 했었다는 사실조차를 잘 많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린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고취시키고 또 그 당시 어떤 대몽 항쟁의 그 정신을 또 주지시키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교육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고장의 역사를 기억하며
과거와 현재의 나를 이어주는 소중한 경험들은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며 문화의 자긍심을 싹트게 할 것이다. 가을이 물드는 화방사 가람에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삼빛 문화제이다. 목판 위에 먹물을 칠한 후 종이를 찍어내는 인경 체험도 방문객들에게 뜻깊은 체험을 선사한다. 삼빛 문화제는 고려대장경의 판각지로서 문화유산의 전승을 위한 남해군의 책임 있는 역할에 힘을 북돋아준다. 전란의 시기를 이겨낸 고려인들의 마음처럼 시대와 함께할 수 있는 고려대장경의 태동지로서 나아가야 할 길을 향한 염원이 모아지는 자리다. 남해의 고려대장경 판각지는 몽골의 침입이라는 총체적인 국난 속에서도 전 국민이 불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지켜낸 호국정신이라는 의미 있는 스토리텔링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문화 스토리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남해로 유치할 수 있는 주요한 문화자원이자 관광명소로서의 가치가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문화유산이 지속성을 얻고 관광 자원화할 수 있도록 추석을 다져가고 있는 곳이 있다. 파주시에 자리한 고려시대 유적 해음원지. 지난 1999년 해음원 명문기와의 발견을 시작으로 20여 년간 꾸준한 학술조사와 함께 지역 문화재의 의미 있는 자원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유적에 대한 해설이 진행되는 시간. 오늘은 특별히 학생들이 일일 해설사로 나섰다. 저희가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해 구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사찰 구역이라서 조금은 서툴지만 문화재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담긴 해설은 방문객들에게도 역사가 남긴 흔적들을 새롭게 들여다보게 한다. 직접 고등학생들이 설명을 해주니까 눈높이에 맞게 되게 쉬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해음원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이런 해음원지에 대해서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뿌듯함과 새로운 점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해음원에 남아있는 예터를 따라 기록으로만 남았을 고려의 역사가 생생히 되살아나는 시간이다. 일단 마을 주민들도 그렇고 지역 학생들도 이제 주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학생 해설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제 문의도 많이 오고 이걸 듣기 위해서 사실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 이 지역의 문화재로 자리매김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대 간 폭넓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할 때 문화유산의 지속성이 어떻게 유지되고 발전해 갈 수 있는지 돌아보게 한다.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자신만의 추억으로 오래 간직하게 만드는 참여가 관광을 브랜드화하고 지역 홍보를 확산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울창한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한국 불교의 근본 도량 쌍계사. 선불교의 전통을 잇는 사찰인 쌍계사의 성보박물관에는 붓다의 가르침을 깨닫고 실천하게 했던 당대의 불교 서적과 경전들이 자리하고 있다. 쌍계사를 찾은 성각스님도 불교사의 귀중한 흔적들을 마주해 본다.
천년의 역사를 품은 문화의 보고들이 오롯이 그 향기를 전하고 있다. 물론 이제 남해가 사형지간으로 남다른 인연을 맺어온 두 사람. 쌍계사 주지인 영담 스님과도 오랜만에 시간을 가졌다. 새롭게 조명하는 남해가 판각지였다고 하는 게 좀 더 이렇게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남해군이 함께 또 다 같이 힘을 쏟아서 의미 있는 그런 결과물로서 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기대가 큽니다. 그 세계적인 보물의 시작이 남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지역민들하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려 대장경에 대해 평소 품고 있던 마음들이 진솔하게 전해진다. 감사합니다, 권스님. 앞으로의 세계는 그 인문학이 주를 이루는, 다시 말하면 정신 세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인문학밖에는 없는 것인데, 그 인문학의 주가 바로 팔만대장경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같이 마주하고 하는 것 외에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장경 경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법의 상징인 비로자나불이 모셔져 있는 화엄전에는 해인사 다음으로 문화재인 경판을 많이 소장하고 있다. 법화경 등 불경과 불교 관련 문헌들을 새긴 목판 대장경이다. 이 경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주도한 국간이 있고 또 개인이나 단위 사찰에서 주관해서 한 사관이 있는데 그 스님들이 주도해서 판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쌍계사가 아마 교의 도량이고 해서 그러한 경판들이 여기에 모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교육을 하려면 책이 필요하니까 인경을, 즉 인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인쇄한 경전을 가지고 스님들이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조선 후기 사찰의 목판 인쇄 문화를 꽃피우며 400여 년에 걸친 목판 대장경의 변천사는 고려시대를 거쳐 축적된 판각 기술력이 조선시대에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역사의 시간을 이어온 문화유산을 전승하는 과제는 우리의 몫이다. 고려 대장경 판각지에 대한 성역화의 노력이 계속되는 이유다. 불교계와 학계, 남해군이 함께하며 뜻을 모았다. 그동안 남해군이 구심체가 되어 고려 대장경의 남해 판각지 성역화 사업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하지만 판각지에 대한 관심이 아직 부족하고 대중적인 공감대를 위해서도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남해군이 고려 대장경 판각지다라는 것이 그 학계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불교계에 전체적으로 좀 공인 내지는 일반화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각 성지로서 남해군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화유산의 뿌리를 찾고 그 가치를 재발견하려는 남해군의 의지는 판각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이게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고 난다면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도 이걸 대해서 알게 되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남해에도 있고 대장경 판각지의 성역화 사업을 통해가지고 우리 남해가 이제 판각지의 그런 장소를 성장하는 장소라는 걸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고려 대장경 탄생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비전을 같이 나누며
협력의 무게감이 서로에게 더해진다. 시대를 담는 그릇. 고려대장경은 고요한 산사의 시간처럼 우리의 삶도 빚어낸다. 선화 분야의 무형문화재인 성각스님이 평소처럼 붓을 들었다. 전서체의 섬세한 붓끝으로 사경하는 법화경마다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원력이 담겨 있다. 성각스님은 고려대장경의 가치 확산과 판각지의 성역화를 위한 행보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성불의 길로 나아가는 수행의 마음을 먹으로 담아낸 선서화전. 붓끝에서 묻어나는 반야의 진리처럼 성각스님은 고려대장경의 선한 영향력이 이 시대를 밝히기를 소망한다. 대장경에 담긴 지혜와 가치를 통해서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올곧은 정신을 함양하고 진실되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려대장경의 또 다른 천년을 준비하기 위해 본격적인 담론회장이 열렸다. 오랫동안 판각지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해온 남해군이 고려대장경 판각지의 현대적 재발견을 화두로 한 자리를 마련했다. 불교계의 큰 어른이신 종종 예하 스님을 비롯해 불교계와 학계의 관계자뿐 아니라 주민들도 함께했다. 지역을 넘어 기록문화유산의 시대적 가치 확산이라는 화두에 관심이 모아졌다. 고려 팔만대장경 판각지를 그냥 방치하기가 아니라 이것을 성역화해서 팔만대장경이야 말고 대인사에 동안되어 있지만 그 출생지는 바로 남해다. 우리 남해군의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는 큰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고려대장경의 판각지로서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이기도 하다. 고려대장경은 세계 문화유산이고 이 문화유산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또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고 또 가급적이면 그런 걸 또 체험할 수 있다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려대장경 판각지 복원 사업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행사에서는 법산 스님을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강화도 선원사지에서는 대장경과 관련된 일체 유물은 없었습니다. 800년 전에 남해에서 만들은 이 대장경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해인사에 있죠. 그때 대장경을 만들었던 곳이 남해에서 이 전통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남해가 대장경의 판각지고 출발지이다라고 한 이 부분을, 이 가치를 남해에서 확장하는 일, 이것을 이제 브랜딩이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판각지를 복원하고 재창조하는 활발한 논의는 과거의 문화유산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고려대장경의 길을 밝혀주고 있다. 문화의 정체성 확립은 문화유산의 고유한 뿌리를 이해하고 공감대가 확산될 때 창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기록문화의 교류 거점으로서의 남해군의 책임 있는 역할도 필요하다.
고려 대장경이 남해군에서 판각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 문헌이나 발굴되는 문화재로서 증빙이 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고려 대장경 판각지를 배경으로 해서 복원 작업도 하고 또 판각 당시에 여러 가지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남해를 찾는 분들 또 학생들로 하여금 이런 문화를 선양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남해군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공생과 상생으로 풀어가야 할 남해 판각지의 성역화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은 고려 대장경의 새로운 길을 향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재현하는 그런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전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장경 출발지를 알려주는 것이 정신사의 최초의 그 시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남해 판각지 성역화의 동력을 모으고 남해의 판각지 루트를 현실적으로 반드시 실현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유산의 태동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유산에 숨을 불어넣는 첫걸음이다. 남해의 판각지에서 다시 써나갈 고려 대장경에 멈추지 않는 여정. 그 길이 미래의 천년을 열어갈 고려 대장경의 견고한 뿌리가 되길 바란다.